안녕하십니까. 정치를 알리자입니다. 정치인에게 과거의 발언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철학과 신념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력서를 상황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마음대로 수정하려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현주 의원입니다. 최근 불거진 리박스크 사태에 대해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녀가 남긴 과거의 육성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오늘은 이현주 의원의 위험한 역사관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그녀의 충격적인 변명과 태도를 한 번에 모아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말 심각하게도 당시에 민주화라는 것은 일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냥 전개되던 것이었고 거기에 힘은 평범한 국민들의 영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배후에서 활약을 했던 이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나 소위 그 제하에 있었던 좀 불온한, 제가 볼 때는 반체제 세력들이 그들이 이제 87년 이후에 민주화에 대한 공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만들어가면서 역사를 계속 왜곡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우파가 대한민국의 원래 헌법 가치를 잘 복원하고 이것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 우파가 87년 이후에 권력은 잡았지만 철학과 가치의 재정립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우파의 철학과 가치를 정리해내서 산업화는 산업화대로 인정하고 또 민주화가 좌파의 전유물이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거기에 제가 주목을 해서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정신과 건국 당시의 건국 이념에 우리가 다시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십니까? 민주화 운동은 주사파가 배우다. 전교조 때문에 역사가 왜곡됐다. 이것은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뉴라이트 역사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발언을 했던 걸까요? 이에 대한 이현주 의원의 해명은 더 가관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상황 탓을 하더니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는 나는 몰랐다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녀의 비겁한 변명과 뻔뻔한 태도. 이어서 한 번에 확인해 보시죠.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신철식 이사장이라고 그 당시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념재단에서 종사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굉장히 유력한 이제 보수 인사인데 이분이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산하 스쿨 같은데 학당이라고 하는데 가서 강연을 네네.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냐, 공과를 다 인정해야 되고 잘못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많이 있다라고 하면 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점을 좀 부각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승만 기념사업회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승만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 모여 있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네네. 제가 거기서 잘못이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점도 많다라고 하는데 잘못을 중심으로 막 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이승만 기념사업회라, 제가 김대중 기념사업회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단점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장점만 주로 얘기하지 거기서 왜 제가 비판을 합니까? 저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그 다음에 거기는 제가 보수 진영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은 거기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그 사진이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사진 올려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 왜 이렇게 과를 더 얘기해야죠. 지금 저는 과를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지어는 제가 그리고 역사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바뀐 게 아니라 네. 저는 공과를 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프리덤 칼리지라고 하는 소녀숙의 대표로 있었던 곳이에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는 그거는 이제 자, 강사진으로 이름이 올라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예. 저는요 거기 무슨 전임 강사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네네네. 네. 제가 모르겠어. 워낙 저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불러.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갔다 하더라도 2019년에 1월 때일 거야. 아마.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윤석열의 리박스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논지를 구별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강의를 가더라도 거기 대표가 누군지 그런 거 내가 신경 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연결해서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승만 강의도 아니고 보니까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박정희 강의라고 돼 있던데 네. 그런 교실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겠죠. 네. 그러면 제가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저는 보수 진영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 당시에 보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의원님 죄송한데 예. 저희가 또 준비된 네, 것도 네, 많고 네, 네. 출연자분들이 그럴 많으니까 수도. 조금 네. 좁혀서 갈게요. 그래서 하여간 거기까지 그러면 일단 리박스쿨 말씀드리고. 관련해 가지고는 그건 뭐 저희가 이제 분명하게, 매불쇼에서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그런 없습니다. 연결을 저희는 막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거기 달라서 무슨 저희는 대표가 말씀을 드렸던 자 보세요 것이고. 어떤 단체의 예. 대표가 저는 몰라요 그 사람 모르는데 네네네. 그 사람이 어디서 대표로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 다른 단체를 또 만들어서 네. 그럼 내가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다. 연결이 됩니까? 연결되는 네.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알겠어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네네네. 정말 대단합니다. 논리가 아주 편리합니다. 강연 내용에 대해서는 이승만 팬들 앞이라 맞춰준 거다. 보수당에 있어서 그랬다며 자신의 소신을 상황 탓으로 돌리고 조직과의 관계를 물으면 대표 얼굴을 내가 어떻게 아냐며 무능을 자처합니다. 알고도 했다면 기회주의자고 모르고 했다면 자격 미달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뱉은 말과 행동에 대해 끝까지 남 탓, 상황 탓만 하는 정치인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현주 의원이 발을 담갔던 그곳. 민주당은 이미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실체를 확인하시죠.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박스쿨입니다. 이 단체가 자손군이란 댓글 공작팀을 만들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가르쳐서 극우 어린이를 양성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 아이들로 합창단을 만들어서 극우 집회에 세웠던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리박스쿨 출신들이 일선 초등학교로 침투하는 경로 중 하나가 늘봄학교란 사실은 경악할 일입니다.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극우단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 사례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라는 과목을 수업할 때 학생들이 늘봄 선생님이 그거 아니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2022년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가 학생들에게 박정희 찬양가를 가르쳤다라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늘봄 학교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이것을 교육개혁이라고 칭송을 해왔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난데없이 늘봄 학교를 도입하다 못해 그 시기를 1년이나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강사가 부족했고 그 틈바구니를 리박스쿨이 파고든 것입니다. 극우 세력이 교육 현장에서 활개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윤석열 정권은 국민께 사죄를 드려야 됐습니다. 단언컨대 리박스쿨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리박스쿨을 파면 팔수록 윤석열 정권 흔적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견학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지 않았던 대통령실에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해 6월 청소년 단체를 이끌고 견학을 했다라는 사실이 또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이분이 알고 보니 리박스쿨 교육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참여해온 인물이란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 한패였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승만의 리, 박정희의 박, 이 리박스쿨 사태는 부모님 마음에 천부를 지르는 교육 참사고 국가 정책을 악용해 극우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희대의 국정농단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한준호 의원은 이를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이들을 극우 사상으로 세뇌하고 정치 도구화하려 했던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바로 이 조직이 시작될 때 핵심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뿌리가 썩어 있는데 나는 몰랐다. 잠시 스쳐갔다. 는 말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신이 선 자리에 따라 역사관을 바꾸고 분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우기는 정치인.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태도,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이 깨어있는 시민 여론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알리자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